예전에는 답이 제일 비쌌어요. 요즘은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평당 가격 평균 냈을 때 전이 좀 비싸요. 예전에 이게 2배가 넘었어. 쌀농사를 지어야 돼. 요즘 이제 쌀농사가 이 돈이 안 되잖아요. 가수원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을 하시면 가격이 좀 많이 싸요. 근데 얘가 푹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메꿔야 돼. 그 비용도 생각해요. 예전 노는 엄청 푹 꺼져 있습니다. 정말 옛날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땅을 푹 꺼지게 해놨는지. 잡종지라는 그 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땅의 목적이고 땅의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번지가 있으면 지목이 있고 용도 지역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주거 지역이 있겠죠. 아파트, 단독이 있고, 또는 여기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주로 이제 여기에 있겠죠. 농림 아니면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은 세 개로 나눠드렸죠.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요? 계획 관리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보전 관리가 가격이 좀 싸고요. 농사 짓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치라는 거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관리에서는 미장원도 할 수 있고요, 미용실도 할 수 있고, 음식점도 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닭 잡아드려요. 촌닭이 있어요. 근데 상어가 없어. 왜 상어가 없을까요? 음식점 못하게 돼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무슨 가든이 아니고 닭 잡아드려요. 근데 이제 관점에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계획 관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내 땅을 농사꾼한테 팔 수 있는 거 나중에 아니면 장사하려는 사람한테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저 베트남 거기가 계획 관리예요. 그래서 음식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져도 되고. 그런데 농림지역이라는 건 이제 절대 농지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농지는 농사 이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도 못 져요. 농업인은 지을 수 있는데 농업인 이외의 사람은 집도 못 짓고. 계획관리는 농업인 아닌 사람도 농사도 져도 되고 집도 지을 수 있어요.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라고 하죠. 가격이 좀 많이 좀 싼 편이죠, 아무래도. 절대 농지가 있고 상대 농지가 있고. 절대로 농사만 져야 되고,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된 개념이죠. 여기 그 유천리에 있는 왜 그 가다 보면 경지 정리를 해서 다섯판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대부분 절대 농지. 상대 농지도 거의 다섯판처럼 되어 있어. 근데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이게 절대 농지 아니에요. 돈 들여서 옛날에 박통 시절에 그 수로와 국어를 다 완비해서 한 그 땅은 절대로 농사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돈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격은 쌉니다, 얘가. 왜 농사밖에 못 짓는 거야. 일반인들은 짓도 못 짓고. 그럼 우리는 이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가격은 싼 편에. 여기 전철역 들어오잖아요. 그럼 용산에서 몇 분 만에 여기 떨어지는 줄 아세요? 35분이에요. 아, 이게 전철역이 들어와요? 요 앞에 여기 노바닥 있죠? 거기가 전철역이 환천역이에요. 고속전철이에요. 이게 춘천까지 와 있는 게 속초까지 가는 거거든요. 용산에서 표 타서 35분 만에 옵니다. 용산에서 일산 35분 만에 못 가요. 분당 35분 만에 못 가요. 김포 못 갑니다. 제가 용산에서 차를 놓고 잠실까지 1시간 반 걸려요. 잠실까지. 작은 부분. 이게 제2의 분당이에요. 분당. 제가 2014년도에 여기 일기 졸업생이라 했잖아요. 14년도에 여기 땅값 10만 원도 안 했어요, 평당. 지금 평당 땅값이 얼마 할까요? 노바닥 40만. 40만 원 좀 세고 30만 원 이상으로 줘요. 사실 농사 짓는 땅에 평당 40만 원 주면 그거 대지예요, 대지. 그건 농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때 땅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전철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이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얘네들 강릉까지 가는 KTX를 먼저 뚫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그쪽으로 다 하거든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강릉은 끝났고 KTX가 지나가서 원주 강릉을 가잖아요. 여기 이제 춘천 속초. 이 속초와 강릉은 이제 있고 여기 제주까지 뚫겠다는 거잖아요. 부산까지 이제 연결하겠다는 거죠. 여기 제진이 있어요. 여기 왜 뚫어요? 여기 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산까지는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를 남한의 돈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왜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프랑스 가려고요. 영국 가려고요. 네덜란드 가려고. 시베리아 힘대철도가 여기 위에 있거든요. 이거 하려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평택에서 인천항에서 자동차를 실어가지고 프랑스까지 배를 싣고 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한 달. 한 달 걸려요. 그럼 여기서 이 철도로 실어나려면 며칠 걸릴까요? 15일 걸려요. 15일 만에 프랑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파리까지. 그래서 이게 물류 비용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속초 난리 나는 거예요. 강릉은 땅값 엄청 올랐어요. 저 우리가 지금 농지인데 왜 갑자기 아니 원래 저 투자가 더 재밌긴 해요. 자 하수오를 재배하신 분이 하수오를 재배하려면 어떤 땅을 가야 돼요? 주로 이제 약초 계열들이 모래 성질이 강한 물 빠짐이 좋은 농지가 좋습니다. 객토를 해야 돼요. 노는 진흙이거든요. 그걸 막 퍼서 다시 객토를 해야 돼요. 물 빠짐이 하수가 물이 안 빠지면 다 썩습니다. 도라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작물마다 농지가 좀 다르겠죠. 자, 이게 지적도입니다. 그러면 임야도가 있고 지적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는 임야도를 확인하고 농지는 지적도를 확인하는 거죠. 대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임야 이외의 모든 거는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지목대 뭐가 이 동그라미 이렇게 보여주고 이 동그라미 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면적이 나와 있죠. 이거 공시지가 900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용도 지역이 나온다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적도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이 있고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시청에 가서 뗐는데 군청에 가서 요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루리스라고 치면 이 화면 들어가는 사이트가 나와요. 핸드폰으로 쳐도 됩니다. 거기다가 번지수, 화천군, 간동면, 유천리, 아니면 용오리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혹시 관심 갖고 있는 번지수 혹시 있으신가요? 전국 다 가능한데 제주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 땅에 현재 핸드폰으로 루스 들어가서 치면은 그 화면이 떠요. 공시지가 면적, 그 다음에 도로가 있는 지역인지 용도 지역은 뭐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기 위한 거는 이 형상을 보기 위한 겁니다. 토지는 이제 토지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도가 있는데 얘는 이제 경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는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걸 알고 여기는 그림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소유주도 나와 있죠. 공시지가 나와 있고 이거는 경계를 알기 위한 거죠. 형상을 알기 위한 거예요. 형상. 그러면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대요. 이런 토지가 있대요. 별표도 있어요. 별표. 그러면 갔더니 전화가 가는 거예요. 와, 땅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농사 짓나 봐. 그래요? 정사각형. 좋은 땅인데? 아니에요. 지적도 띄면 별이에요. 근데 왜 정사각형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요 인근에 이렇게 못생긴 땅 모이는 사람들끼리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짓는 걸로 하고 땅은 이제 여기 자기 땅인데 농사는 서로 이렇게 짓자. 이거 어떻게 질 거냐 이거. 응? 그런 거지
실제로 이 경계가 매우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 지적들을 반드시 화면에 확인해야 되죠. 농지는. 대지가 이렇게 삐뚤한 경우는 없는데 농지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만약에 이런 땅이 있죠. 가보면 다 이렇게 농사를 져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짓자는 거죠. 그런 거지 내 땅이 매우 많다는 건 아닙니다. 내 땅은 이 못난 땅을 주는 거지 매우 많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농사를 지을 때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을 뿐이죠. 절대 농지는 물론 뭐 매우 많다 만들어 놨으니까. 지목은 총 28개가 있습니다. 총 28개로 이 중에 하나에 가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전답과가 나와 있죠. 이게 농지죠. 그 목장 농지라는 건 사슴 키우는 땅. 우리 이제 이미와 배웠죠. 여기 이제 국어 나오죠. 국어. 또랑 하천 또 그다음에 여기 염전. 바닷가에 염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아까 그 지적도 상에 표현할 때는 이 글씨가 많기 때문에 약자로 씁니다. 글자 하나로. 그리고 여기 전, 답, 과가 있는 거. 목장이 이면, 광천, 염전, 대지. 근데 이 네 개는 맨 앞자리를 따는데 얘네는 앞자리를 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글자를 따요. 그래서 공장인데 장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주차장은 차다 이거죠. 주가 있고. 왜냐면 이제 주유소 용지가 있으니까 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이걸 하고 얘는 좀 차를 한 거예요. 이 원이 있죠, 원. 유원지인데 유가 아니고 원이라는 거죠. 묘가 있죠, 그리고. 묘는 묘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지목은 이 글자를 이제 읽어보면 대충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전답과 목, 이제 임의하는 선지 하시는 분들. 여기 창고용지라고도 있습니까? 창고 있죠. 아, 묘지도 있고. 철도가 지나면 걔가 철이에요. 창고용지 여기 있죠. 학교용지는 학. 여기가 지목이 학이에요. 학. 여기가 이제 도로가 되겠죠. 도로. 그 산은 이제 임이 되겠죠. 임.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소유권을 알아야겠죠. 등기부 등본. 번지수를 알면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고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아까 말한 지적도 이걸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경계를 알고 땅의 성질을 알고 소유권을 알아야겠죠. 지방이 내려오면 그 중개사를 통해서 농지 거래가 없고요. 거의 직거래를 해요. 고인주의 사무실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서울 사람들은 중개사를 안 끼고는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중개사가 없어요. 이장님이 해주거나 뭐 그러는 거지. 여기 변호사도 없어요. 서울은 분쟁만 발생하면 변호사 찾아가죠. 여기는 분쟁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야 되지? 이장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장님이 변호사예요. 판사. 중재를 해주거든요. 여기는 주택을 팔아도 고인중개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거래를 할 때 이거를 집주인이, 땅 주인이 띄어서 발급해서 보여줘요. 네가 알아서 뛰라고 그래요? 네가 알아서 뛰라고 그래요. 해줄 의무도 없고. 이걸 꼭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 세 가지는 굳이 관청에 안 가고도 인터넷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어디 가면 확인이 가능하냐면 민원 24시. 네이버에 치면 무조건 네이버죠. 네이버에 민원 24라고 치면 사이트가 떠요. 거기서 수시로 내고 모니터 화면으로 연락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죠. 요즘 기세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관청 가서 뭐 수입인지 붙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관청에 가도 민원실에 가면 수입인지 붙여서 해줘요. 해주는데 시간이 없죠. 지금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현지 가서 바로바로 확인해야지 언제 그걸 다시 또 부처 룹에 들어가서 그걸 발급한다? 그렇게 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농지는 반드시 화면이나 종이를 보는 건 중요하지만 반드시 현장에 가야 돼. 언제 가는 게 좋을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겨울이 제일 좋습니다. 이면은 무조건 겨울에 가야 돼. 여름에 가면은 땅을 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정극한 1m짜리를 들고 가야 돼. 그래서 해치면서 가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풀 일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다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하수모를 찾을 때 겨울에 찾는 거예요. 하수모를 찾을. 진정한 그 약초꾼은 겨울에 가죠.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하수 못 찾아요. 킹덤클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아요 이걸? 절대 못 찾아요. 근데 왜 나는 자연인 아니 거기 나오는 거 보면 MB에 나오는 거 보면 왜 그 한여름에 온열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온열에 가야 좀 이게 근사해지잖아요. 화면이 근사하잖아요. 땀도 막 흘리면서 정극할 차고 다니고 뭐 근사하잖아요. 겨울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죠? 몇 분에? 40. 네, 그럼 1시간 하고 쉬면 되죠. 그럼 10시 40분에 쉬면 되죠. 만약에 그 주택에 토지에 주택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떼야 됩니다. 이것도 또 가능하죠. 어디서 민원시사에서. 근데 가끔 아유 가봤는데 땅에 주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돼. 왜냐면 건축물 대장이 나와. 근데 여기 집이 있다고 나와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현장에는 없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멸실이라고 하거든요. 멸실. 집을 허물었는데 그 대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멸실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가봤더니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주택은 있어.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는? 네, 무허가 건기. 등기를 안 하고 허가 안 받고 지는 겁니다. 지방에 가면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장도 없다 그러지, 등기부등본도 없다 그러지, 주택은 있는데 주택값도 달라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면 등록하면 되겠네요? 등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땅에 이 땅이 있으면 땅 크기에 얼마만큼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초과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냥 지은 거죠. 아니 많습니다. 지방에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주택이에요. 농가주택. 여기 강아지 집이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하우스가 있어요. 자동차 이게 더 커 얘보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년마다 군수님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를 뽑아야 되죠. 군수님이 사인해줄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줍니다. 지금 군수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선거가. 다음 군수한테 해달라고 다음. 표를 얻어야 되는데 저걸 벌금 때린다? 화천군 전체 세대의 80%가 다 저건데 벌금 때린다? 그럼 제발 저를 뽑아주지 말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아니, 서울은 당연히 없죠. 가만히 있지. 이재명 같으면 벌써 포크레인 끌고 왔죠. 다 부셔버리는 거지 그냥. 서울에서는 못하죠. 가만 안 둬요. 포크레인 와서 다 부시고 다 쓸어 가버리죠. 지방은 좀. 저희가 녹화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농지가 아까 말한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가 있다고 했는데 얘가 절대 농지고 이게 상대 농지예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그 바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눠준 그 종이, 이 종이가 바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가서 증을 받아와요. 그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그 종이에 거기 나와 있죠. 농업진흥구역도 나와 있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농업인이 아닌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농지법이 있어요. 우리 농업인이 아니죠. 그 땅을 살 수가 없어. 그 읍면사무소에 가서 그 땅 번지에 대해서 증을 받아와라. 당신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받아와라. 근데 면담도 해요. 거기 그 직원이. 뭐 심을 거예요? 또 옥수수요. 그럼 뭐 관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몇 평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줘요 이렇게. 그거 받아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농지증이라고 해요, 약자로. 만약에 여기 농지가 있으시거나 기본 농업이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죠? 땅값은 얘가 제일 가격이 쌉니다. 이게 좀 비싸요. 이게 더 비싸고 그 바깥에. 물론 이제 여기는 여기 절대농지예요. 이 논밭이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농지 정리를 싹 한 거, 이런 게 절대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아까 말한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건 그 바깥에. 대부분 여기 이제 경지 정리가 안 돼인 삐뚤삐뚤한 농지들 있죠. 수로도 없고. 그럼 이제 그 천수담이라고 있어요. 천수담. 하늘에 물을 바라보고 농사 짓는 거. 그걸 천수담이에요. 천수담. 하늘에 물이 내리고 비를 말하는 겁니다. 비. 물이 없어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건 천수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다 수로까지 된 거죠. 가끔 이제 그 산에 가보면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산에도. 화자민들이 읽는 것도 있고. 거기 이제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것도 이제 천수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땅에다가 만약에 감자를 심었다, 고구마를 심었다, 콩을 심었다. 왜 그걸 심었을까요? 저 좋은 땅에다가. 물이 없으니까. 감자, 고구마 물 없이 키울 수 있고. 비 내린 다음날 심고서 비를 안 주는 거야,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그거 심는 거예요. 물을 확보할 수 없으면. 그러나 이제 하도 가뭄이 지니까, 와, 고구마가 가뭄이 지니까 얘가 미치겠나 봐요. 꽃을 피워. 고구마 꽃 보신 분 계시나요? 고구마 꽃이 쫙 피우거든요. 원래 꽃을 피워서 이제 종자를 번식하는 애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밑에 그 고구마로 번식하는 거거든요. 감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워낙 물이 없으니까 이 고구마 감자 키우는 걸 멈추고 꽃을 피워서 번식을 하려고. 꽃이 피더라고요. 또 천년에 한 번 핀다는 게 고구마 꽃이거든요. 그렇게 꽃을 안 피워요. 근데 막 꽃이 피우더라고요. 죽겠습니다. 물은 없지. 가뭄에. 옥수수 키울 때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물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옥수수 물 먹이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옥수수는 전 물을 안 먹여요. 상추는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물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상추 그러니까 요즘 상추가 이게 달달하잖아요. 너무 녹잖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씹어 먹어야 돼. 상추는 풀도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할머니들이 일부러 물을 안 주고 바짝 물을 안 줍니다. 얘가 그냥 쑥을 내. 그러면 상추가 쓴맛이 나. 그렇죠? 요즘 상추는요, 설탕이에요, 설탕. 왜? 물을 그냥 부어가지고 빨리 키우는 거죠. 요즘 닭은 저 치킨 닭 그거는 며칠 된 닭이에요, 그거? 35일이야. 요즘은 30일까지 많이 내려왔어. 사실 그건 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며칠 된 닭을 먹을까요? 튀기 그런 거. 60일 넘은 거. 근데 우리는 왜 30일만 키워요? 우리는 60일 키우면 돈이 안 남아요.
우리의 농업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끔 농약을 안 치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대. 그러면 OECD 한번 가보세요.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가보세요. 그 사람들 정말 농약 초에 안 쳐요. 나 여기도 맨날 농기센터 가보면 농약을 안 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럼 선농 우리가 잘 사는 OECD 국가들은 왜 농약을 안 치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럼 농약을 왜 치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농약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 치면 안 되고 물도 주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공법이 있어요. 잘 커 농법이라고. 잘 커? 유명한 농사법은 잘 커 농법. 아침에 밭에 가가지고 잘 커야 돼. 이거 오는 게 잘 커. 일체의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잘 커는 농법을 한다? 그럼 자기들이 있을 존재가 없거든요. 어떻게 농약을 치고 어떻게 해서 수확량을 늘릴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조에 문제가 많죠. 유럽 가보면 유기농이 전체 농사의 80%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전체 농어의 80%가 농약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지를 사가지고 농약을 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오면 못 오게 하잖아요. 왜? 나는 이미 농약에 중독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너는 농약에 중독되면 안 된다. 비닐로 장갑도 안 끼고 그냥 그걸 다 뒤집어 쓸 거예요. 그냥. 요즘 이제 농약이 좀 많이 이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만큼. 자, 요 1번 땅. 밭이래요, 밭. 밭이래요. 이거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1번,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1번이 제일 좋은 땅. 두 번째는요? 2번. 이게 길이거든요, 길이. 얘는 길이 양쪽에 붙어 있죠. 얘 이만큼 붙어 있고. 얘도 붙어 있지만, 이 도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농사를 저는, 그런데 1000평을 농사 지으려면, 비료를 한 300포기를 300을 받아야 되거든. 300개? 그럼 5톤 레고가 5톤 트럭이 와야 돼. 내 땅까지 못 와요. 그럼 전화가 난 거기 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내려올 테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300포기를 니한테 오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데는 니한테도 못 가는 길이 있어. 오솔길. 지기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한 바퀴를.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길이 있냐, 그 길이 또 포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비만 오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 외발이라고 써요. 외발이 있죠, 그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 힘이 세서 하는 게 아니고, 요령이 있어야 돼. 다 엎어버린다고. 그 외발이겠어요? 걔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니가 못 가는. 그럼, 농지로서도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농지가 많은데 남의 농지를 받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2년 13년입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몇 평 정도 되는 농지를 원하세요 했더니 4,000, 3,800, 3,700. 3,700이면 몇 평이죠, 평수로? 네. 여기서 1,000평에서 900평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면적이고, 모르면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모르면 3.3으로 나누면 그게 평수가 나와요. 계약할 때는 다 이거 제곱미터로 해야 돼요. 지금 평수를 기재하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한시적으로 가로 열고 평수를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것도 못하게 할 거예요. 자꾸 이거 제곱미터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봐보세요. 이게 농지입니다. 이게 농지겠네요. 농지. 근데 얘는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얘는 이렇게 반듯한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지 정리가 된 절대 농지. 얘는 절대 농지가 아니에요. 이게 삐뚤삐뚤해요. 길도 없잖아. 길이 어딨어? 자, 전부 다 붙었잖아. 얘는 길이 있죠. 이게 다 길이에요. 길. 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절대 농지를 해제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제 쌀 농사가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얘를 이제 풀어줘요. 절대 농지는 상대 농지. 상대 농지를 이제 관리죠.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고에 뭐 10년치 쌀이 쌓여 있다는데 썩어가고 있는데도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쌀을 사료로 진생한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쌀인데. 그래서 썩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을 먹으면은 밥을 이렇게 고봉이라 그래, 고봉. 와, 끝이 없어요. 얼마나 고봉인지. 그것도 밥그릇 이만하잖아요. 요즘은 이만한 공깃밥이죠. 그것도 남기잖아, 우리는. 그렇게 쌀을 안 먹는 거예요.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 한 집에서 200포기 하잖아. 왜? 김치만 먹으니까. 그거 다 먹어요, 그거. 요즘 10포기 해도 다 못 먹을걸요? 예전에 어떤 시절에 김치만 먹고 쌀만 먹고 살았던 거죠. 오죽했으면 쌀밥을 싸갖고 오면 손바닥을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검사를 내 뚜껑 딱 열어서 도시락 내밀어. 쌀밥 싸갖고 왔다. 코식 안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걸 알고 그래? 알았어. 쌀을 밑에서 깔고 위에 보리밥을 쫙. 선생님이 딱 뒤집지. 커봐 쌀이잖아. 또 막. 하도 쌀을 많이 먹으니까 도대체 밥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밀가루 먹고 이제 혼시 콩콩 먹고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상대 농지나 관리적으로 풀렸다? 좋은 거. 농사짓기도 좋지만 농도 지역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지를 사실 때 꼭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 같은 전이지만 같은 밭이지만 같은 답이지만 용도 지역이 뭔지를 봐야죠. 그걸 통해서 그 땅의 가치가 정말 그 가격이냐를 봐야죠. 그러니까 다 같이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인데 아니 다 같은 고등학생인데 경기고를 다니는 것과 다른 거잖아. 서울에 그 삼성동에 경기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 경기고냐 중요한 거지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학생인데 여기 이제 경기고를 다니는 거냐 아니면 이제 화천고를 다니는 거냐. 지방에 가보면 우리 화천 지역에 화천고 안 나오면 읍에서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 어디 나와야 대접 받는 거예요? 광주시에 안 나오면 어디서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럼 경상도는요? 경상남도? 경남도도 있죠. 뭐 경상도 또는 그거고. 지방은 더 심해요. 자, 이제 땅이 이런 땅이 있어요, 정말. 여기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땅인데 이만큼을 대지를 바꿔서 집을 지은 거죠. 이건 농지를 쓰고 있고 이런 거 좋은 거. 이 도로로부터 벗어난 게 좋은 거. 가끔 이 붙어 있는데 한번 붙어 보세요. 고추잎에 얼마나 먼지가 쌓이는지 이건 뭐 따끔따끔하니 답이 안 나와요. 여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 물론 요 길도 뭐 이만큼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보다 사실 이게 더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줘보세요.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보세요. 이거 뭐 절대 움직이겠네요. 딱 이제 경지 정리 해놨고,
바둑판처럼 만들어놨죠? 논산이래요, 논산. 이 땅이 나온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적은 거예요. 주공 땅입니다. 또 답입니다. 농림이라는 건 절대농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함께 부를 때 농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더 물어봐야죠. 절대예요, 상대예요? 더 물어봐야죠. 8만 원. 이 철평이잖아요. 그래서 9,800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거. 논산이. 전라도 긴제에 그 절대농지가 많죠. 와, 자동차를 타고 3시간 가는데도 논이야. 난 세상에 그렇게 넓은 평지를 처음 봤어. 이 사람들은 뒷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거를. 뒷동산을 다람쥐 이런 거 몰라요. 사방이다 논이니까. 우리나라 다 산이 있으니까 뒷동산 하죠. 긴제 가면은 절대농지가 얼마일까요? 이 정도 된 절대농지인데 1,000평이에요. 평당 가격이. 긴제 25,000원, 3만 원. 그래도 그거 못 팔아요. 살 사람이 없어서. 임대도 안 돼. 임대도 안 해. 공짜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웃돈을 줘야만 내가 한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농사를 지어주세요. 이런 상황이 가는 거죠. 전라도 땅이 엄청 싼 땅은 많고 농사 질 사람은 없고 평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평지가. 이 강원도는 평지가 없잖아요. 맨날 좀 비탈길 하잖아요. 그러면 경상도에 땅이 평지가 많이 없기로 유명한 동네가 B와 C가 있어. B 뭘까? B. 경상도에. 봉화. Y는 영천. 영이야. 그럼 C는요? 청송. 이걸 B와 C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지가 많이 오고 비탈이 많이 있는. 그럼 전라도 가면 또 이것도 있어. 무진장이 있어. 무진장 유명합니다. 이거 무안, 진안, 장수. 해발 고도가 얼마나 높은지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여요. 난 전라도 가서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 처음 봤네. 안 녹아 봄에도. 농지값이 굉장히 싸잖아. 이 무진장에 귀농을 그렇게 많이 가잖아.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땅값이 싸. 왜 이렇게 봉화 그러는 거예요? 땅값이 싸.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서울에 땅값이 싼 데는 어디예요? 없어요. 은평구. 성북. 아니 은평. 서울에는 KCC가 있잖아요. KCC. 구로. KCC. 금천, 관악, 구로. 땅값이 싸기로 유명한 KCC가 있는. 그랬더니 아니 우린 도노강이 있다. 도노강 어디? 도노강.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라고 있어요. 서로 이제 우리 집은 아니다라고 그래도 남쪽과 북쪽에서.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용산하고 마영성 있잖아. 마영성. 마포, 용산, 성동. 그 유명한 마영성. 여기는 금강구. 금천 관광구를 금간을 쓴 구다 해서 금강구라고. 땅값이 좀 싸죠. 집값도 싸고 아파트 한 5억이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BYC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땅값이 굉장히 싸요. 그럼 맞춰요 정말. 무진장도 굉장히 싸요. 이 무진장이 기름 엄청 해요 여기. 왜 그런지 아세요? 무진장 옆에 누가 있어요? 전주가 있잖아요. 전주. 농산물이 다 전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큰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럼 BYC 옆에 누가 있어요? 봉화 옆에. 대구가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비농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성이 있어요. 홍성. 충청도에 가면. 여기 메카죠. 비농인의 메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파벌도 어마하죠. 비농자 협의회 회장이 됐다는 뭐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홍성 주위에 뭐가 있어요? 대전. 그렇죠?
네, 도청도 있고 천안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 큰 도시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농산물의 수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고급 농산물. 농약을 안 친. 대전에 연봉 1억 원 이상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농약 이빨 친 거 먹을 것 같아요? 아,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저렇게 농약을 안 치고도 상품성이 우수한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은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선호한다는 거죠. 마트에 가보면 두릅 가격이 이렇게 싸? 그럼 두릅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수입. 전라도에 가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해 두릅을. 그게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등산로 앞에 가보면 이제 팔잖아요. 이게 깔아놓고. 응? 그럼 그거 자연산이에요? 아니면 재배예요? 뒤에 할아버지는 지게를 메고 있고 할머니는 팔고 있는데 할머니와 그 할아버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할아버지는 그냥 지게만 지고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마치 저 할아버지가 살아서 채취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1kg에 얼마 팔아요? 이 등산도 입구에 1kg에 두릅 1kg에 15,000원. 1kg에 15,000원이면 자연산 아니죠. 그 자연산이에요? 1kg에 10,000원인데 자연산일 것 같아요. 1kg면 몇 개는 될 것 같아요? 40개. 이제 크기만 좀 다르긴 한데 1kg에 15,000원이다? 그 자연산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산이라는 건 이제 잡아 당겨가지고 꺾고 딱 놓고 뒤돌아오면 갔다가 얘가 나갈 때 딱 치거든요. 여기를. 다 이게 아니 걔가 왜 잡아 당겨야 되잖아. 그거를. 재배는 이렇게 모아놓고 키우는 건데 그래서 둘 따라가면 온몸에 상처투성이잖아요. 낚아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갈고리로 당겨서 꺾고 그러니까 자연산은 반드시 크기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 절대. 근데 가보면 팔아 이렇게 똑같아. 왜 똑같아요? 이게 재배한 거예요. 밭에서. 그러면 밭에 두둑이 있어요. 그럼 걔를 꼽아요. 2m짜리를.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따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가끔 아니 밭에다가 왜 나무 막대기 꽂아놨지? 이거 두릅. 이게 재배예요. 재배. 향이 달라요. 향이. 그럼 전라도는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전라도 땅값이 싸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스프링클러에다 달아놔요. 그래놓고 2m짜리를 앞에 놓고 가만히 떠놓으려. 땅에 안 박아도 돼요. 물만 뿌리면 올라옵니다. 비닐하우스 이렇게 이만큼을 막 2m짜리를 모아놓고 끈을 묶어놓고 위에 물 뿌면 이게 올라와요. 얘네들이 이제 가격이 그렇게 싼 거예요. 마트에 가면 다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간동면이 이제 애호박의 메카죠. 간동면이가 애호박의 메카입니다. 이제 애호박 전라남도랑 그다음에 여수, 전라남도와 여수의 그 유명한 김치가 뭐예요? 김치. 갓김치. 걔를 육지에서 키우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바닷바람을 맞아요. 바닷바람을 맞는 울릉도 명이나물이 진짜 맛있는 거지. 그거를 재배해 본들 울릉도 명이나물의 그 맛은 안 나요. 바다 그 짠내를 맡아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이제 엄청 애호박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오네, 매미가 오네. 와, 매미가 왔다 그러면 이 간동면은 잔치를 벌입니다. 드디어 매미가 왔다. 매미가 오면 또 호가 꼬시고 놀고 다 쓸어가거든요, 바람으로. 그럼 그 물량이 서울로 안 올라와. 그럼 애호박 물량이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물량 가져가야 돼. 출하를 안 해. 왜? 가격이 이빨이 올라야 돼. 엄청. 매미만 오면 여기 뭐 잔치 벌이는 거야. 매미만 올라오면. 거기가 워낙 땅값이 싸니까 워낙 저가로 밀어 올려요, 서울로. 근데 요즘 조그만 땅에서 해가지고 도대체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하지만 좀 파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물량이 안 오면 서울에 1,000만이에요. 경기도가 1,000만, 2,000만 명이 호박을 먹어요. 애호박을. 그 물량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10,000원도 안 하던 거에 한 박스에 30만 원까지 가요, 얘가. 애호박이. 엄청 뛰어요, 가지고. 근데 여기 합창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농산물로 가는 거죠. 가락동 농산물로 가는 거예요. 애호박 심어서. 경매로. 그렇죠? 아까 말한 이제 지목이 있었고, 농지는 이제 임대차가 가능하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임차료. 임차료는 매달 낼까요? 아니면 한 달치를 낼까요? 아니면 3년치를 낼까요? 보통 그냥 1년치 아니면 그냥 총 계약이 2년이다 그러면 2년치 한 번에 내지 이렇게 매달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할까요? 1,000평. 하청 기준으로 1,000평 정도 임대하려고 그러면 땅 주인한테 1년에 옛날에 콩 맨말 뭐 이렇게 하는데 쌀 몇 가마니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가시 매번 바뀌니까 그러면 돈을 얘기하면 얼마나 주면 빌릴 수 있을까요? 1,000평? 보통 2년은 빌립니다. 1년 잘 안 하고 1,000평 엄청 커요. 남자들 못 치는데 1,000평 혼자서는 욕심내가지고 골병 들어요. 골병. 한 골도 안 해본 사람이 1,000평을 농사 짓는다? 한번 고추 농사 한번 줘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고추 농사예요. 고추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고추 농사야. 그 어려운 걸. 한자평 한번 와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럼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1,000평이 한 번에 가버린다고. 뭐. 그래서 농사는 고추 농사는 그렇게 내만 치는 거예요. 그 탄저가 무서워서. 비만 한번 왔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비 오기 전에 치고 비 오는 데는 또 치고. 근데 고추 농사가 좀 돈이 됩니다. 고추 농사는. 보통 화청 전라도에서 얼마 할까요? 1,000평 정도 빌리는데 2년 동안. 보증금은 없어요. 보증금은 없고 이제 100만 원? 네? 100만 원? 전라도에서 100만 원 주고 할 거면 안 가죠. 30만 원. 30만 원 정도. 2년 정도. 근데 무슨 쌀 몇 가마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농사 끝나면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한테 좀 줘야 돼. 왜냐면 이제 농사 졌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고 합니다. 하천은 얼마? 하천도 더 가격이 더 써요. 한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아니, 저 할머니 나이가 80세, 89세, 90세인데 1,000평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들은 나라의 자식이 됐는데 나의 자식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나라의 자식이 되면 얘가 안 오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 아버지 돌아갔을 때 못 왔지. 제 사회도 못 와요. 그럼 나라의 아들이거든요. 응?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 자도 못 가고 어머니 돌아갔을 때 또 못 가고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올 거예요? 그럼 여기를 3.14, 3.13을 지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나라의 아들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뭐 여자분들은 나라의 아들을 키우면 안 되고 내 아들을 키워야 돼요. 나라에 바치면 안 돼요. 자, 임대차 계약서를 하고 이제 기농을 하시면 한 1년 농사를 줘보는데 미리 임대해서 내가 이 농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고 난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사버리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이장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1,000평 노는 땅인데 한번 농사 한번 줘볼래? 줘볼게요. 그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근데 2년은 줘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1년짜리 하고 한번 해본 다음에 난 농사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되돌아가면 되고 결국 산다면 농지 팔기 쉽지 않나요? 농사 볼 때 팔아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서울의 대지처럼 이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 이제 기농 학교에 가면 이제 교장님들, 교장선생님들 계시고 다 들고 있어요. 80세, 90세 할머니 분들이 이제 임차인 구해달라고 해놓은 거. 그럼 이제 그거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 좋죠. 공짜도 많아, 공짜도. 그냥 임대료 없이. 오히려 돈을 줘. 내가 30만 원
1년에 한숨만 줄 테니까 농사 지어줄래? 이렇게 되는 것도 많아. 그 할머니들이 왜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예요? 농사 안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불금을 타잖아요. 직불금. 직불금을 타려면 농사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직불금을 사시는 거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안 주죠. 직불금 자기가 먹고 농사는 우리가 대신 져주는 거죠. 오늘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젊으신 분들 평생 호비 한 번 주본 적 없는 사람이 천평 농사를 짓겠다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하는 거 봤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잖아요. 자 그럼 농지증은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농지를 산다고 보고 이제 이름 적으세요. 이제 여기 이름 주민번호는 그냥 앞자리만 쓰시고 여기 원하시는 연락처 여기 이제 하천군이 되겠네요. 하천군 간동면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유천리 지금 작성해 보세요. 이제 한번 우리가 지주가 되는 거예요. 지주는요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다릅니다. 아파트 그 단지 안에 누가 쓰레기 버린다고 내 아파트 뭐라 그러지 않죠? 내 땅에다가 한번 쓰레기를 버려보세요. 가만 안 놔. 낫을 들어버립니다 그냥. 땅은 사람 마력이 있어요. 땅이. 그러니까 현대에서 한전 부지 그 비싼 돈을 사서 그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땅이 따블이 됐어요. 그 땅. 롯데에서는 잠시 했죠. 현대는 거기 저 한전 부지 삼성동 요만한 땅 10조를 줬다가 땅값만. 땅값이 20조가 넘었어요 지금 벌써. 왜 그렇죠? 그 밑으로 누가 또 지나가요? 삼성동 그 밑으로. 땅속으로 150m를 내려가잖아요. 또 거기다 적절 깐다잖아요. 그 밑으로. 그럼 또 저도 알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농업은 농업인이 아니죠. 농업이시면 농업인 막 하면 되고, 우리는 신규 영농이겠죠? 근데 1000제곱미터 이하는 체험 영농이라고 그러고,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신규 영농이라고 그래요. 땅의 면적이. 그럼 몇 평을 말하는 거죠, 그냥? 300평. 300평 안 되면, 당신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체험이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당연히 300평 그런 땅 사면 안 돼요. 할 것도 없어. 300평에서 농사에서 뭘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당연히 한 1000평은 넘어야 되겠죠? 여기 끊어치고. 여기 취득하는 토지 적어주고 지목이 있잖아요. 지목. 전, 답, 면적, 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여기 아까 나왔죠?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것도 아닌 바깥에. 또 계획관리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원인. 매매겠죠, 매매. 취득 목적. 해리겠죠? 우리는 이제 300평이면 여기고, 1000제곱이 넘으면 여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읍면. 서울이면 서울시. 하천은, 면이 있으면 면이 없으면 읍이 없으면 구.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천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읍면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게 면이다 그러면 면사무소 가는 거고, 읍이다 그러면 읍사무소 가는 거예요. 그 직원이 앉아 있어요, 여기. 이 종이는 거기서 있어요. 수수료 1,000원. 그런데 이거를 받아갖고 와서, 그러면 이걸 다 하면 이제 그 읍면 사무소에 있는 직원, 그 공무원이 현장으로 가요. 갔다 와요. 갔다 옵니다. 뭐 어떤 농지인지 보려고. 근데 얘를 가져와야만, 나중에 소유권 넘길 때, 등기소 소유권 할 때 이걸 제출해야 돼요. 등기소. 농업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저거 안 막았으면 저거 다 개발했을 거예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사목적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농지를 그나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법을 못 바꿔요.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농업인이 아니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한다면 농업인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살 때 상관없어요. 농업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거기 또 농사 지으시던데?
그럼 그분은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인은 법에서 바라보는 거지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죠? 법에서 바라보는 농업인의 네 가지가 있죠. 이런 사람을 농업인이라 한다.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거 배울 거예요. 아마 그 농업인에 대해서. 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누리스라고 하죠, 누리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고 이걸 눌러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화면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누리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좀 안 되네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자, 그러면 혹시 아시는 번지 있으면 쳐보세요. 거기 치면 나와요. 자, 그러면 기능학교의 번지가 어떻게 되냐면 간천역 84. 그 어디예요, 번지? 귀농학교. 아, 기능학교? 잠깐 10분 쉬면서 네이버 치시면 나오고 간천리 이건 뭐야 신주소고 간천리 474네요 474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474 번지수가 474예요. 간천리 간동면이겠죠? 합천군이 되겠고 아까 말한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나왔죠? 그럼 이제 경계 그다음에 공시지가